국민의 참정권을 강탈하려 시도한 조이대와 대법관들이 시답잖은 핑계를 대며 청문회 불출석은 물론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 불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격노한 민주당이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는데 어쩌면 조이대 강제 구인 카드까지 실행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법사위에 조이대 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각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원장은 조희대 및 대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두고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 최후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일단 특검의 경우 지난 5월 1일 대법원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라 이미 예상은 됐던 부분이지만 주목할 부분은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은 서두에 말한 대로 민주당이 조이대 및 대법관들을 국회로 강제 구인하는 수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동행명령권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회 증가법 6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해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할 때 동행명령, 즉 사실상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법숙의 조이대와 내란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특검보다 이 강제 구인이 더 치욕적이고 공포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특검의 경우 법조 카르텔 네트워크를 동원해 자신들을 지켜줄 변호사들과 함께 수사에 대응할 수 있지만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국회에 나와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싸워야 합니다. 게다가 법원의 수장이 국회의 권능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도 상당하기에 정예능은 개인적으로 저 대법관들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꼿꼿이 국회에 개겨주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해 이번 소식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공유드리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일주일 동안의 자료 제출 기한 마감인 오늘 오전 9시를 30분 앞둔 8시 30분쯤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관한 것으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오만해도 너무 오만하다는 것인데 예컨대 법관들이 각자 전자소송 시스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건 자료를 전자로 받았는지 서면으로 받았는지 여부 등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까지 대법원은 제출을 전면 거부해버렸고 이에 일부 법사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자, 다른 건 100번 1000번 양보한다 쳐도 전자소송 시스템 계정 유무 및 사건 자료를 종이로 받았는지 전자로 받았는지조차 못 밝히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짜 민감한 자료는커녕 이런 최소한의 기초 자료조차 제출 못하는 게 더욱 수상한데 이렇게까지 꼬로막이 나오는 걸 보면 결국 법원이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와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한 듯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국회로서도 앞서 박찬대 선대위원장이 밝힌 조이대 특검 및 국정조사를 더욱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예능이 추측해보자면 마치 내란숙의 윤석열이 시간을 끌며 어떻게든 반전을 노리듯 조이대와 대법관들도 이번 사법 쿠데타 후폭풍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시간이라도 끌면서 국회에 대한 역풍이 불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심을 보면 저들이 바라는 역풍 대신 민주당이 꾸물거렸을 때 역풍이 불 공산이 큰 상황이며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 대법원의 청문회 불출석 및 자료 제출 거부를 더 강하게 키워 국정조사와 특검의 장작으로 써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상권 분립을 침해한 건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 등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불참한대요. 이거야말로 상권분립 위반입니다. 먼저 상권분립을 위반한 게 누구냐? 사법부입니다. 대법원이 정치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국회하고 정치권에 있는 감나무에 감을 따먹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가지고 넘어온 조희대 대법관의 손을 때린 겁니다. 근데 상권분립 하니까 다 동동하는지 그게 아니에요. 국회는 집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시하고 발목 잡고 감나라 배나라 비판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 중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부에 국회 감시 소법원, 중간법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행정부에 국회만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 때려잡는 안전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어요. 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든 사법부든 다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국회가 사법부를 불렀는데 안 오겠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하는 행동입니다. 정말 이거 지탄받아야 될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아무런 빌드업 과정 없이 대뜸 국정조사를 열며 조이대 및 대법관들을 국회로 끌고 오면 물론 다소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고맙게도 대법원이 스스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증명해준 덕분에 최근 잠잠했던 대법관 탄핵 여론에 또다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 모든 건 결국 저 사법 쿠데타의 일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최종 목표는 이들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특히 14명의 대법관 중 무려 10명이나 국민의 참정권을 강탈하려는 사법 쿠데타에 가담한 인간들인 만큼 6월 3일 이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사법개혁 없이는 모든 국정 운영이 이 사법부의 회방에 가로막힐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권의 순항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한 강제 구인이 됐든 특검을 통한 탄핵이 됐든 반드시 내란 대법관들 단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어설프게 여유 부리다 저 대법관들이 어느 구멍으로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민주시민들의 분노는 대법원이 아닌 민주당을 향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이 점 꼭 잊지 않길 바라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